강원랜드, 첫 발자국. 처음 강원랜드에 갔던 날을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단순한 구경, 단순한 호기심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친구가 야, 그냥 분위기만 보고 와. 안 하면 그만이야. 이 말에 아무렇지 않게 따라 나섰습니다.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제 마음은 묘하게 설레었습니다. 마치 수학여행 가는 고등학생처럼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속삭였습니다. 나는 안 건드릴 거야. 그냥 구경만 할 거야. 하지만 카지노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 다짐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천장의 샹들리에 쏟아지는 조명, 그리고 탁탁거리는 칩 소리와 사람들의 환호성. 그 모든 것이 한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아, 여기가 진짜 다른 세상이구나. 친구는 익숙한 듯 칩을 바꿔들고 룰렛 테이블에 앉아 웃으며 베팅을 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구경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딜러의 손짓이 제게도 다가왔습니다. 베팅하시겠습니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안 한다고 했잖아. 그냥 구경만 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손은 이미 지갑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5만 원만 바꿔주세요. 그게 제 첫 베팅이었습니다. 처음 돌려본 룰렛은 마치 제 손을 들어주는 듯 정확히 제가 고른 칸에 멈췄습니다. 순식간에 10만 원이 제 앞에 쌓였습니다. 그 순간의 짜릿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도박이구나. 이렇게 돈을 버는 거구나. 이겼을 땐 주변의 환호가 다 제 몫인 것 같았습니다. 칩을 손에 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한 번에 5만 원이 10만 원이 된다? 그동안 알바로 하루 8시간 서서 번 돈이 4만 원이었는데 그걸 단 몇 분 만에 벌어버린 겁니다. 저는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이건 그냥 경험이다. 다시는 하지 않으면 돼. 하지만 이미 제 머릿속에는 숫자가 12일 룰렛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룰렛이 돌았고 귀에는 계속 칩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위험한 세계의 문을 열어버렸다는 것을, 돌아올 수 없다는 착각. 처음 강원랜드에서 돈을 땄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됐다. 다시는 안 와도 돼. 경험 삼아 딱 한 번뿐이야.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5만 원으로 10만 원을 만들었으니 만약 50만 원을 걸면 100만 원이 되는 거잖아. 그 작은 계산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이었습니다. 친구들끼리 모여 한 번 더 가자고 하면 이번엔 구경만 해야지 하면서도 결국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처음처럼 따는 날도 있었습니다. 20만 원이 60만 원이 되고 60만 원이 120만 원이 되던 순간 저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 웃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끝내고 나오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저는 늘 놓쳤습니다.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이 말은 언제나 파멸로 향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카드값 내고 생활비를 챙겼습니다. 저는 먼저 강원랜드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월급은 도착하자마자 사라졌습니다. 신용카드를 긁기 시작했고 현금 서비스로 빈 구멍을 메꾸며 곧 갚을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다음에 한 번만 이기면 다 갚을 수 있어.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더 큰 빚, 더 깊은 절망. 돈이 부족해지자 저는 친구들에게도 손을 벌렸습니다. 급하게 합의금이 필요하다. 부모님 병원비가 모자라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믿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저는 그 돈을 강원랜드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빈손으로 돌아와 후회하며 다음번엔 진짜 잘할 수 있어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저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돌아올 수 있다. 본전만 찾으면 다시는 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이미 저는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 제 심장은 이미 도박에 잠식돼 있었으니까요. 집 안으로 들어온 카지노 에볼루션.
강원랜드에 빠져 살던 시절, 저를 무너뜨린 건 단순한 현장 카지노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후배가 말했습니다. 형, 이제는 굳이 거기까지 안 가도 돼요. 핸드폰만 있으면 바로 딜러랑 게임할 수 있어요. 에볼루션이라고 들어봤어요?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야, 카지노를 집에서 한다고? 말도 안 돼. 하지만 그날 밤 후배가 보여준 화면을 본 순간 저는 경악했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에는 실제 딜러가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카드를 나눠주고 룰렛을 돌렸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베팅했고 메시지창엔 환호와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굳이 강원랜드까지 가지 않아도 버스비도 숙박비도 필요 없이 단 한 번의 클릭으로 도박이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 며칠 뒤 결국 저는 등록을 해버렸습니다. 조금만 해보자. 그냥 테스트만. 처음 베팅은 1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첫 판에서 이겼습니다. 단 1분 만에 2만 원이 된 겁니다. 그때 느낀 감정은 강원랜드에서 처음 돈을 땄을 때와 같았습니다. 역시 난 운이 따라. 역시 나는 다르다. 하지만 에볼루션의 진짜 무서움은 속도였습니다. 강원랜드에서는 하루 종일 앉아도 20번 남짓 베팅을 했습니다. 하지만 에볼루션은 달랐습니다. 30초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시간만 앉아 있어도 수십 번의 베팅이 가능했습니다. 처음엔 소소하게 따다가 금세 수십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아, 이번에 진 건 우연이야. 금방 만회할 수 있어. 이 말이 제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눈은 감기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알람을 맞춰 일어나 베팅을 했습니다. 회사 화장실에서도 몰래 스마트폰을 꺼내 베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100만 원, 200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놀라운 건 그때조차 멈출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잃었으니 언젠가는 이렇게 빨리 딸 수도 있겠지. 강원랜드는 적어도 가는 과정이라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볼루션은 달랐습니다. 그 장벽마저 사라졌습니다. 도박장이 제 집 거실로, 제 손바닥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도박의 노예였습니다. 거짓말의 연속, 무너져가는 인간관계. 도박이 무서운 이유는 돈을 잃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돈을 잃다 보면 결국 사람까지 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돈이 부족해졌을 땐 카드 현금 서비스로 메꿨습니다. 그러다 카드 한도가 막히자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야, 급하게 합의금이 필요해. 이번 주까지만 좀 도와줘라. 엄마 병원비가 모자라. 한 달만 빌려줄 수 있니? 처음에는 친구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괜찮아?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흔쾌히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저를 믿어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돈은 모두 에볼루션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며칠 지나면 저는 또 다른 핑계를 찾아야 했습니다. 사실은 사고가 났어. 합의금이 필요해.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거짓말은 점점 늘어났고 친구들의 표정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가족에게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날아든 카드 명세서를 본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이게 다 뭐냐? 내 이름으로 된 빚이잖아. 저는 얼른 둘러댔습니다. 아, 회사 일 때문에 제가 대신 결제했어요. 곧 돌려받아요. 그 거짓말을 믿지 못한 아버지의 눈빛은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채로 저를 뚫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하는 게 너무 두려워 저는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니? 너 요즘 얼굴이 너무 창백하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저는 또다시 웃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사랑하는 부모님한테조차 거짓말을 해야 하는 이 상황이 정상일까? 하지만 이내 휴대폰을 켜고 다시 베팅에 들어갔습니다. 후회와 죄책감은
결과창에 뜨는 빨간색 글씨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도박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말을 만들었고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친구들과의 우정, 부모님의 믿음, 제 자신에 대한 자존심까지 모두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아무도 없으니 이제 눈치 볼 필요도 없다. 마음껏 할 수 있겠구나. 그때 저는 이미 사람으로서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잃어버린 밤. 새벽 2시, 방 안은 조용했지만 제 마음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에볼루션 화면 속 딜러가 미소 지으며 카드를 돌리는 장면이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번만 맞으면 제발 이번만. 손은 이미 10만 원, 20만 원을 베팅하고 있었습니다. 몇 분 뒤 결과는 패배. 빨간 글씨로 떠오른 그 한 줄이 제 심장을 날카롭게 베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방 안은 그대로인데 세상이 무너진 듯 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고작 3천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컵라면 하나 사 먹을까? 아니면 다시 충전할까? 그 선택을 고민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고 역겨웠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거울을 제대로 봤습니다. 불빛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피곤에 절어 눈은 충혈됐고 수염은 덥수룩했고 뺨은 파리하게 꺼져 있었습니다. 저게 나라고? 한때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이었고 사랑했던 여자친구에게 믿음을 주겠다던 남자였는데 거울 속 인간은 도박에 잠식된 괴물일 뿐이었습니다. 죄책감은 밀려왔지만 더 무서운 건 그 죄책감조차 오래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몇 분 뒤 저는 또다시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이번엔 딸 수 있어. 그 착각이 다시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가 식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요즘 왜 그렇게 말이 없냐? 카드값은 또 왜 이 모양이냐?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 정리될 거예요. 그러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정리될 리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입 밖으로는 또다시 거짓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미 스스로를 잃어버렸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도박에 조종당하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점점 더 제 자신을 혐오했습니다. 도박은 제 돈만이 아니라 제 자존심, 제 인간성까지 빼앗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혐오는 또다시 저를 도박판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마치 빠져나올 수 없는 늪 같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들의 눈물. 어느 날 집에 쌓여있던 카드 독촉장을 아버지가 발견하셨습니다. 이게 뭐냐? 내 이름으로 된 빚이 수백만 원이잖아. 그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그거 제가 쓴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잠깐 제 명에 빌려서 곧 갚아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 눈빛은 이미 저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아셨을 겁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밥상을 차리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니? 너 왜 이렇게 변했니? 그 울음소리는 제 귓가를 후벼 팠습니다.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온 어머니가 제 때문에 밥도 못 넘기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수십 번 외쳤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지만 며칠 뒤 저는 또다시 휴대폰 화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모님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친구들도 하나둘씩 저를 떠났습니다. 처음엔 걱정스러운 얼굴로 돈을 빌려주던 친구들이 이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야, 너 또 그 얘기냐? 미안한데 나도 이제 안 되겠다. 너 거짓말만 하는 거 알지? 우리도 바보가 아니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갚을 거라고 했잖아. 하지만 그건 분노라기보다 제 자신에 대한 변명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의 연락처는 하나둘 사라졌고 부모님과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집안 공기는 늘 무거웠습니다.
가장 큰 상처는 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너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처음부터 낳지 말 걸 그랬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귀가 멍해졌습니다. 그 순간조차도 저는 다시 도박을 생각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 판만 이기면 다 돌릴 수 있는데 사람을 울리면서까지 붙잡은 게 도박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 마음은, 제 정신은 도박에게 완전히 장악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눈물이 사실은 저를 살리려는 마지막 경고였다는 걸. 경고, 그리고 다시 걷는 길. 도박에 빠져 살던 그 시절, 저는 세상 모든 걸 잃었습니다. 돈은 물론이고, 친구의 신뢰, 부모님의 믿음,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존엄까지. 거짓말을 밥 먹듯 했고,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울게 만들었으며, 결국엔 혼자 남아 스스로를 혐오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밑바닥에서 처음으로 진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 더 가면 돌아올 수 없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눈물, 밤새 화물차를 몰며 손에 힘이 풀려가는 아버지의 뒷모습, 그 장면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도박은 절대 제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걸.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지금 끊지 않으면 나는 인간이 아니다. 휴대폰에서 모든 도박 앱을 지웠습니다. 강원랜드에 가던 버스표도 찢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고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견뎠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시간이 흐를수록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도박이 없는 세상이 이렇게 평화롭구나. 20년이 지난 지금, 저는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틀니를 해드렸고, 어머니께는 여행을 보내드릴 수 있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죄책감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은 이제 저를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게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 나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도박은 단 한 번의 호기심으로 시작되지만 끝은 모든 것을 잃는 파멸뿐입니다. 도박은 결코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잠깐의 환희는 결국 지독한 절망으로 바뀝니다. 누군가의 인생은 때로는 경고가 되고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